메이저리그 전경기 리뷰를 한눈에 오늘의 MLB 이제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서 만나보세요. 안녕하세요, 연우입니다. 안녕하세요, 도상현입니다. FA 외야수 벨린저의 요구가 과해지면서 양키스가 협상 결렬을 선언할 전망입니다. 오늘은 벨린저의 FA 상황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USA 투데이의 밤 나이팅게일 기자가 오늘 보도한 내용입니다. 양키스가 벨린저에게 제시한 계약 조건은 5년에 1억 5,500만 달러에서 1억 6천만 달러 가량이라고 하는데요. 1억 6천만 달러는 우리나라 돈으로 했을 때 2,350억 원에 육박하는 금액입니다. 양키스가 제시한 평균 연봉 3,200만 달러는요. 5,100만 달러의 소토, 4,000만 달러의 저지, 3,500만 달러의 트라웃에 이어서 현역 외야수 4위 기록입니다. 하지만 벨린저 측은 여전히 7년 계약을 바라고 있고 연봉 역시도 3,600만 달러에서 3,700만 달러 가량을 바라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듣고서 좀 헛웃음이 나오는 그런 요구인데, 일단 양키스는 디퍼도 없이 1억 6천만 달러 전액 보장 조건을 내걸었습니다만 벨린저 측은 요지부동이라고 합니다. 양측은 오늘도 만나 협상을 이어갔지만 계약 기간에 대한 격차는 좁혀지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양키스가 벨린저에게 제시한 1억 6천만 달러, 이번 FA 시장 야수 기준 알렉스 브래그먼이 따낸 5년에 1억 7,500만 달러 다음으로 큰 계약이었습니다. 하지만 컵스와 브래그먼의 계약에는 7천만 달러의 디퍼가 있기 때문에 실제 연봉 가치는 3천만 달러에서 3,100만 달러 사이라고 하거든요. 오히려 양키스가 벨린저에게 제시한 계약이 실질적으로는 더 큰 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현실적으로 양키스도 7년에 2억 5천만 달러가 넘는 이 벨린저의 요구 조건을 맞춰주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양키스는 7년 이상 장기 계약을 줄 생각이 없고요. 벨린저 역시도 요구 조건을 낮출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협상에 진척이 없자 양키스는 벨린저 측에 원하는 계약을 주는 팀이 있다면 그 팀과 협상을 해도 좋다라고 전했다고 하는데요. 아무리 벨린저가 양키스에 필요한 조각이라고는 하지만 현재 협상 구도는 결별적으로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올해 30살이 되는 벨린저, 지난해 타율 2할 7푼 1위, 29홈런에 98타점, OPS 0.813의 성적을 남겼습니다. 지난해 벨린저가 기록한 29홈런과 98타점은요 모두 2019년 다저스 시절 MVP 시즌 이후로 가장 많은 기록이었는데요. 벨린저의 WRC 플러스 125는 외야수 기준 공동 11위에 해당을 했고요. 팽그래프 기준 WAR 4.9승은 슈아버는 동률이었고, 터커의 4.5승, 비셋의 3.8승, 알론소의 3.6승, 브래그먼의 3.5승보다 높은 FA 야수 공동 1위 기록이기도 했었습니다. 네, 벨린저에 비해서 나이가 3살 많은 슈아버는 1억 5천만 달러를 받았고요. 이 2살 많은 브래그먼은 1억 7,500만 달러를, 1살 많은 알론소는 1억 5,500만 달러를 받았고 모두 5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벨린저 입장에서는 앞서 계약한 야수들에 비해서 자신은 나이가 어릴 뿐만 아니라 프리미엄 포지션인 중견수도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WAR 측면에서도 확실한 우위에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이번 시장에서 최대어인 카일 터커가 자신보다 1살 어리지만 3억 달러 이상의 초대형 계약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벨린저 역시도 2억 달러 중반대의 계약 규모를 고집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나라고만 안 될 거 뭐 있어?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려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벨린저가 보여줬었던 그동안의 기복 때문인데요. 2017년 신인왕을 받으면서 화려하게 데뷔한 벨린저, 2019년 MVP 트로피까지 따내면서 새 시즌 동안 도합 15.3승을 거뒀습니다. 하지만 2020년부터 1.6승으로 급격한 하락세를 보인 벨린저는요, 포스트 시즌 도중 입은 어깨 부상 여파로 2021년에는 마이너스 1승, 2022년에는 1.5승에 그치면서 다저스에서 결국 방출되고 말았습니다. 네, 컵스와 계약한 벨린저는 타격 스타일과 메커니즘을 모두 뜯어고치면서 2023년 WAR 4.4승으로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FA 시장에 나온 벨린저는 목표 금액을 2억 달러로 설정하고 캠프가 개막하기 전까지 고집을 꺾지 않았었는데요. 하지만 구단들은 앞선 부진 탓에 벨린저에게 큰 계약을 주는 걸 꺼려했고요. 2월 말이 돼서야 이 컵스와 매년 옵트아웃이 포함된 3년에 8천만 달러 재계약을 맺었던 거 여러분들이 다들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컵스에서의 첫 시즌, 이 벨린저는 갈비뼈 부상이 겹치면서 WAR 2.1승을 거두는 데 그쳤습니다. 결국 잔류를 선택을 했는데요. 하지만 컵스는 외야 자원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벨린저를 전력 외로 분류했고요. 양키스의 남은 계약을 떠넘기는 형식으로 트레이드를 통해 보내버렸습니다.
다행히 지난해 WAR 4.9승으로 또 한 번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만 매년 퐁당퐁당하는 기복 탓에 양키스 역시도 7년 계약을 주고 싶지는 않아 하는 건데요. 지난해 벨린저의 성적이 좌타자에게 유리한 양키 스타디움 덕분이 아니냐는 시선도 있습니다. 벨린저는 지난해 홈에서는 OPS 0.909를 기록한 반면 원정 OPS는 0.715에 불과했었네요. 네, 벨린저 잔류를 최우선 목표로 삼았었던 양키스는 큰 소득 없이 스토브리그를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벨린저와 줄다리기를 하는 동안 보강이 필요한 불펜 FA 자원은 대부분 새 팀을 찾아갔고요. 현재까지 눈에 띄는 영입은 그리샴의 퀄리파잉 오퍼 수락 정도가 전부인 상황입니다. 양키스는 협상을 이어가고 있지만 결렬을 대비해서 터커나 비셋 등 다른 대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벨린저를 잡지 못한다면 외야 한 자리는 제이슨 도밍게스 그리고 유망주인 스펜서 존스 등 이런 젊은 선수들의 차지가 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벨린저 입장에서 양키스의 오퍼를 거절했을 경우 그만큼의 제안을 받기란 또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친정인 다저스는 지금 짧은 고액 단기 계약이 아니면 대형 FA 계약을 맺을 생각이 없어 보이고요. 컵스 역시 브래그먼과 계약하면서 야수 FA 시장에서의 보강을 마쳤습니다. 외야 보강이 필요한 토론토와 매츠도 후보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두 팀 모두 현재 벨린저보다는 터커 쪽에 무게를 두고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잠깐 링크가 있었던 샌프란시스코 역시도 1억 달러 이상의 FA 영입은 쉽지 않다라는 입장이기는 합니다. 그랬을 때 이 벨린저가 자신이 원하는 7년 그리고 2억 달러 중반대의 계약 과연 따낼 수 있을지 현 시점에서 벨린저에게 최선의 선택은 과연 또 무엇일지 이게 또 궁금하거든요. 일단 벨린저가 원하는 7년 이상의 계약 기간에 2억 달러 중반대 계약은 냉정히 말해서 따내기 어려운 계약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거를 레버리지 삼아서 이 중간 과정에서 협상을 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현 시점에서 최선의 선택은 양키스와 협상을 좀 더 너그럽게 진행을 하면서 합의점을 찾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만약에 양키스와의 협상이 완전히 틀어진다면 2년 전에 그랬듯이 결국엔 또 옵트아웃을 낀 계약을 하면서 사상 초유의 FA 4반수를 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양키스 역시 터커나 비셋을 잡을 정도의 지출은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현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양측이 또 접점을 찾아서 적당히 계약 기간 6년 정도의 합의를 보는 게 둘 모두에게 최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또 들기는 하는데요. 현재 양키스는 트레이드로 호너나 루이스 로버트 주니어를 노린다는 얘기도 있기는 합니다만 대가가 또 만만치는 않은 것으로 또 알려졌습니다. 벨린저의 선택 굉장히 또 궁금해지는 그런 시점이네요. 오늘 이처럼 벨린저와 양키스 협상 과정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까지도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영상 보시거든 벨린저에 대한 생각 너무한 거 아니야? 사수 진짜 가는 거야? 이런 생각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댓글을 통해서 달아주시면 또 좋을 것 같고요. 이현우 MLBTV는 비시즌에도 매일 있는 스토브리그 소식 영상과 라이브를 통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채널 구독하시면 하루 동안 있었던 모든 메이저리그 이야기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비시즌에도 계속 찾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른 소식을 통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